가장 좋은 방법은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를 쓰지 않는 겁니다. 휴식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힘줄이 자극이 가지 않도록 힘줄이 붙는 부분의 아래쪽 이 정도 부분에 이제 팔꿈치를 쏴주는 보호대가 있는데, 그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좀 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닥터케복입니다. 저번 시간 어깨에 이어서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가장 흔한 우리가 알고 있는 팔꿈치 질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엘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셨나요? 이 엘보라는 게 팔꿈치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결국에는 손가락, 손목에 의해서 이런 팔꿈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엘보 하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깥쪽 통증, 그리고 내측 통증이 있는데요. 바깥쪽 통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그리고 안쪽은 골프 엘보라고 알려져 있죠. 전문적인 용어로 쓰자면은 외측에 있어서 외측 상가염, 그리고 내측에 있어서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생기게 되냐면요, 손목을 들어 올리는,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힘줄이 결국 그 근육의 끝이 붙어있는 힘줄이 바로 이 엘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측 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올릴 때 거기에 있는 힘줄에 미세한 자극이 가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걸레를 짜거나 손목을 올리거나 그리고 손가락을 안으로 굽힐 때 여기에 있는 힘줄의 근육의 끝이, 힘줄이 이 내측에 있는 여기 엘보 쪽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엘보 통증은 결국에는 팔꿈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손목과 손가락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힘줄에 반복적인 미세적인 자극에 의해서 데미지가 일어나서 그 주변으로 염증이라든지 이제 물이 차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우리가 이런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실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를 쓰지 않는 겁니다. 휴식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힘줄이 자극이 가지 않도록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건데, 흔히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팔꿈치 보호대가 아니라요, 힘줄이 붙는 부분의 아래쪽 이 정도 부분에 이제 팔꿈치를 쏴주는 보호대가 있는데, 그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좀 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제 소염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상가염 엘보가 정형외과적으로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잘 낫지 않기로 유명한 놈이에요. 좀 고약한 놈이죠. 그래서 보통 치료 기간을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힘줄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흔히 병원에서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한 두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주사 치료하고, 두 번째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강한 자극을 주면서 약간 우리가 때린다고 하죠. 그런 충격을 주면서 미세한 반응을 통해서 죽은 조직을 점점 줄여주고 새로운 조직이 뼈 끝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회를 거듭함으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외 충격파 한두 번을 받았다고 외측 상가염이라든지 내측 상가염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가 있고, 프롤로 주사라 해가지고 주사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서 스스로 어쨌든 힘줄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되겠고요. 또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리의 체액을 직접 채취해서 돌려서 거기서 필요한 성분만 다시 재주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PRP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주사 치료는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 통증이 지난 과거력, 치료 과거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따라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치료가 맞고 어떤 치료가 이 질환을 낫게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참 큰 질환은 아니지만 굉장히 낫기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로서 안 좋은 힘줄들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새로운 이런 힘줄들이 다시 재생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확한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의 손상 상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정말 통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부위를, 그러니까 손목과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에 대한 그런 자극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어떤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이런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체충격파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런 질환들을 낫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엘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를 위해서는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